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황혼의 로맨스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치일까요? 아니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구원일까요? 여기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68살의 영숙 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뜨거운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영숙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공무원이 되어 남들이 보기에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죠. 영숙 씨의 하루는 손주들의 등하원을 돕고 주말이면 자식들 집 반찬을 만들어 나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자식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에게도 봄날의 햇살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70세의 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서로 보여주며 몇 마디 나누는 사이였지만 민호 씨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심 깊은 행동에 영숙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마시는 쌍화차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고 민호 씨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영숙 씨의 고단한 하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여자라는 이름이 다시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로맨스 앞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쪽같이 키운 자식들이었죠.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민호 씨의 존재를 알리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맏아들은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어머니 그럼 애들 픽업은 누가 해요? 라며 본인들의 불편함을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딸마저도 엄마 나이 생각 좀 해 남사스럽게 무슨 재혼이야?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행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 눈치와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아들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재혼하면 그 아파트가 민호 씨에게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영숙 씨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아저씨 혹시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꽃뱀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라며 민호 씨를 모욕했습니다. 영숙 씨가 아니라고 그분은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저희 집 대출금 보태주신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4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어머니가 아닌 그저 유산 물려줄 사람, 아이들 봐줄 무료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영숙 씨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뒷조사를 통해 민호 씨가 운영하는 서점이 적자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빌미로 영숙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거보세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려는 속셈이 뻔하다니까요. 라며 아들은 펄펄 뛰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엄마가 재혼하면 인연을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마저 희생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숙 씨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민호 씨랑 합치기로 했다. 혼인신고도 할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팔지 않을 거고 민호 씨랑 둘이서 오순도순 살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 없으니 김칫국 마시지 마라.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아들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나중에 아프거나 병들면 누가 돌봐줄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끝까지 책임질 것 같아요. 라는 아들의 독설에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희에게 짐될 생각 추호도 없으니 걱정 마라. 그렇게 자식들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발길을 끊었고 영숙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영숙 씨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외로움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텅 비어있던 영숙 씨의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 씨의 전처 자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호 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영숙 씨는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민호 씨 아들도 우리 자식들처럼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좋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자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부러움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했는데 영숙 씨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와 민호 씨 그리고 민호 씨 아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피를 나눈 내 자식보다 남이 더 낫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영숙 씨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의 아들과 호호 웃으며 밥을 먹었다는 사실에 아들은 묘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당장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남의 자식한테는 밥 해먹이고 우리는 내팽개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리고 민호 씨 아들은 나를 어머니 대접해 주더구나. 이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다가와 영숙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숙 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봅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민호 씨의 든든한 말에 영숙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영숙 씨와 민호 씨는 둘만의 조촐한 언약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후청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반지를 교환하기로 했죠. 그런데 언약식 당일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숙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도끼를 품은 듯 사나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 고요한 공기를 찢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저 이거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길래
이토록 막무가내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영숙 씨와 민호 씨의 사랑은 과연 자식들의 이기심과 방해, 공작을 뚫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언제쯤 어머니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어줄 수 있게 될까요? 영숙 씨의 선택은 단순히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재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숙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당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며느리가 내던진 서류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기 전에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제 남편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저씨가 정말 어머니 재산 탐내서 접근한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여기 도장 찍으시고 결혼하세요. 그럼 저희도 인정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당돌하고도 뻔뻔한 요구에 성당 안의 하객이라곤 단 한 명뿐이었던 민호 씨의 아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남편 없이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시장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구나. 영숙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영숙 씨의 손에서 계약서를 부드럽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눕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영숙 씨. 돈 10원 한 장 필요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드리죠. 민호 씨의 당당한 태도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기세를 올리며 그럼 지금 당장 공중 사무실 가서 서류 작성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는 있는 힘껏 며느리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성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영숙 씨는 서슬 퍼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 너는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미의 마지막 행복까지 짓밟으려는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영숙 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며느리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성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민호 씨는 그런 영숙 씨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당신에게 이런 모욕을 줬어요. 영숙 씨의 흐느낌에 민호 씨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자식들이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엉망이 된 언약식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뷔페도 근사한 레스토랑도 아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독해지기로요.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왔던 모든 지원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평소라면 아들과 며느리가 수시로 드나들며 반찬을 가져가고 아이들을 맡기곤 했지만 이제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핏발쳤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요? 집 앞에 왔는데.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화기를 통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오는 거 아니다. 앞으로 올 일 없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내 아파트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에게 안 준다. 사회에 환원하면 했지.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다. 아들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며느리 뺨을 때리더니 이제는 아예 인연을 끊자고요. 그 사기꾼 영감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리셨네. 아들의 막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번호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영숙 씨의 집 앞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오빠랑 올케가 심했어. 엄마 마음 이해해 라며 살살거렸지만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딸 역시 엄마가 재혼하면 자신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모자란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 재혼하는 거 나는 찬성할게. 대신 용돈은 계속 주는 거지. 딸의 말에 영숙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엄마의 행복보다 내 지갑이 더 중요한 거였어. 영숙 씨는 딸에게도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내 돈 보고 찾아오는 거면 다시는 오지 마라. 딸은 울상을 지으며 돌아갔고 영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의 손에는 예쁜 꽃다발과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우리 다시 축하해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한 우리만의 파티를 합시다. 민호 씨의 세심한 배려에 영숙 씨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 영숙 씨. 남은 인생 당신만을 위해 살게요. 민호 씨의 고백에 영숙 씨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을 맞잡고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 씨의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들어가던 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던 화려한 원피스도 사고 민호 씨와 함께 단일 여행 계획도 짰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볶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영숙 씨의 모습은 10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영숙 씨 얼굴이 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도 가장 목소리 크게 노래를 불렀고 민호 씨와 함께 댄스 스포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왈츠를 추며 빙글빙글 돌 때면 세상 시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자식들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는 당장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동안 영숙 씨가 무료로 해주던 육아와 가사, 도우미 역할을 사람을 써서 하려니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파김치가 되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좀 빌어봐. 자기 엄마잖아. 자기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들은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었지만 생활이 점점 엉망이 되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챙겨주던 각종 반찬과 김치, 아이들 간식비가 끊기자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없는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민호 씨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을 예약하고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행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 씨가 갑자기 폭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민호 씨를 옮기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영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있는데 민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지시하신 대로 건물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금은 내일 오전 중으로 될 겁니다. 건물 매각이라니. 민호 씨는 그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이 아니었던가요? 영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 씨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사가 말한 마음의 준비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숙 씨는 민호 씨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자식들은 영숙 씨가 제주도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며 아들은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민호 씨의 서점이 사실은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호 씨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서점 자리만 해도 수십억인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주인이라고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 때문에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알부자였다니 자식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그 아저씨를 모셔와야 한다며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재산을 알게 된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질주. 그리고 병상에 누운 민호 씨와 그 곁을 지키는 영숙 씨.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과 진실한 사랑을 지키려는 영숙 씨의 피 튀기는 전쟁은 이제 이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호 씨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의 정체와 그가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영숙 씨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가슴 먹먹한 감동과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함께하는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 이야기에서 자식들의 가증스러운 연극과 영숙 씨의 현명한 대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지난 이야기가 끝이 났었죠. 병상에 누운 민호 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 입금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멍하니 민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잠바에 검소하기만 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수백억 자산가였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영숙 씨는 배신감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소박한 안도감 말이죠. 그때 의사가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급성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건데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민호 씨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영숙 씨가 휴대폰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민호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민호 씨는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한 알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재산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숱하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진짜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영숙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아들이 건물주라는 걸 알면 당신 자식들이 또 얼마나 난리를 칠까봐 미리 말 못했소. 민호 씨의 고백에 영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민호 씨는 영숙 씨에게 이미 최고의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영숙 씨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성당에서 영숙 씨의 뺨을 맞고 악다구니를 쓰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변신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민호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아버지 제가 불효했습니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눈물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딸은 젖은 수건을 가져와 민호 씨의 얼굴을 닦아주며 지극정성을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연을 끝내 만회하며 표독스럽게 굴던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영숙 씨가 소리쳤지만 자식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어머니는 참 아버님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저희가 와서 간호해야죠.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게요. 저기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시설이 호텔급이래요. 거기로 옮기시죠. 라며 민호 씨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병상에 누운 민호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민호 씨의 눈에 자식들의 검은 속내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죠. 민호 씨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건물이 좀 낡아서 이번에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네. 민호 씨의 말에 자식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귀가 쫑긋해진 아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큰돈을 그냥 두시면 손해죠. 제가 아는 투자처가 있는데 맡겨주시면 불려드리겠습니다. 민호 씨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다. 나는 이 돈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줄 생각이다. 그리고 남은 건 사회에 전액 기부할 거야. 민호 씨의 말에 자식들은 서로 눈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며 며느리가 팔을 잡아 끌자 딸이 질세라 무슨 소리야. 오빠네는 맞벌이라 바쁘잖아. 내가 모실게 우리 집이 공기도 좋고 아버님 요양하시기에 딱이야 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로 민호 씨를 모시겠다며 병실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참다 못해 물바가지를 끼얹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 날강도 같은 것들아. 너희 눈에는 내 남편이 돈자루로만 보이니 내 행복을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버님 소리가 입에서 나와 양심도 없는 것들. 영숙 씨의 호통에 병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다 엄마랑 아버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재혼하면 그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 아들의 입에서 기어이 상속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 돈에 미쳐서 부모도 몰라보는 놈. 영숙 씨가 휘청거리자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나 영숙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공증까지 다 마쳤다. 내 모든 재산은 영숙 씨에게 갈 것이고 영숙 씨가 사망하면 전액 사회재단에 기부된다. 너희가 가져갈 몫은 10원 한 장 없으니 꿈 깨라. 민호 씨의 폭탄 선언에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자식인데.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판 남인 엄마한테 다 주고. 우리는 안 주세요. 저희 소송 걸 겁니다.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내팽개친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송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 모욕했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숙 씨를 협박하고
폭행하려 했던 CCTV 영상도 확보해뒀지. 폐륜 자식들에게는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거 변호사한테 못 들었냐? 민호 씨의 당당한 태도에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사실 빚 때문에 죽고 싶어요. 딸의 눈물쇼에 영숙 씨의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빚은 내가 갚아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내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나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숙 씨와 민호 씨의 단호함에 자식들은 쫓겨나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많이 힘들죠. 하지만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태어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내가 당신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며칠 후 민호 씨는 퇴원했고 두 사람은 제주도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제출하는 순간 영숙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당당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불타오를 줄이야.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번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70대 노인이 재산 노린 꽃뱀에게 홀려 자식들을 버렸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숙 씨를 모함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영상에는 영숙 씨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영숙 씨는 천하의 나쁜 여자가 되어 있었고 악플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문화센터 회원들도 영숙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다니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변호사를 불러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했지만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모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어느 날 민호 씨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형님 누나들 더 이상 못 봐주겠네요.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민호 씨 아들이 꺼낸 녹음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의 폐륜적인 행태는 어디까지 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영숙 씨와 민호 씨. 이들의 사랑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악마가 된 자식들과의 싸움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뒤집을 반전의 카드는 무엇일지, 그리고 영숙 씨가 마지막에 내릴 눈물의 결단은 무엇일지 다음 편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 잊지 말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의 구현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민호 씨의 아들이 가져온 녹음 파일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이 녹음 파일이 바로 영숙 씨의 자식들이 파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설 때 자식들끼리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민호 씨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며 나누는 천인공노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건물만 해도 시세가 500억은 넘을 것 같아.
상속세만 내도 남는 게 얼마야. 며느리는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소송 걸어서 유류분 청구하고 저 할아버지 치매 걸리셨다고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관리권이라도 가져와야지. 딸은 넌지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번에 엄마 편 드는 척 하면서 유언장 내용이라도 빼내볼게.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탐욕과 패륜적인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녹음 파일을 듣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미워하고 싸울지언정 내 자식들이 나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격분하며 당장 이 파일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민호 씨, 내가 내 손으로 이 짓을 끝낼게요. 영숙 씨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와 변호사를 불러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올린 인터넷 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졌다. 그러니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자. 너희들 요구대로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도 이야기할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 문자를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 엄마가 무릎을 꿇었구나. 며느리는 벌써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며 들떠했습니다. 약속된 저녁 영숙 씨의 집에 아들, 며느리,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집안에는 비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 앞에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함께 공증된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욕심대로 이 아파트 너희에게 넘겨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은 조건이 웬 말이야. 돈 앞에서는 효자 코스프레도 필요 없다는 듯 빨리 말해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내가 아프거나 병들면 너희가 번갈아가며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병원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써라. 그리고 이 아파트 명의를 너희에게 넘기는 대신 너희 세 남매가 나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매달 일정 금액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공증해라.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 자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아파트 가치가 워낙 높았기에 이 정도 조건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 얼마 안 되겠지. 간호야 뭐 요양 보내면 되지 하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공증 각서에 자식들은 경쟁하듯 서명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숙 씨에게 아부하며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시게요. 염려 마세요.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이 각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씁쓸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아들은 환희에 찬 얼굴로 엄마, 이제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라며 재촉했습니다. 영숙 씨는 등기권리증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마지막 할 일을 하마. 그리고는 등기권리증과 함께 공증된 서류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명예 이전 약속은 어떻게 하고. 영숙 씨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닥에 뿌리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약속했지. 내가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생활비도 대주겠다고. 그래, 너희들의 그 효심 내가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절대 너희에게 안 준다. 대신 너희가 방금 서명한 공증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패륜 자식으로 고소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민호 씨, 아들이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너희들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모시는 의무만 남았다. 영숙 씨의 역대급 통쾌한 반격에 자식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받을 생각에 기쁨에 들떠 공증까지 한 각서가 이제는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아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속였어.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당장 법대로 하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방금 서명하신 공증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어머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모욕할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님께는 인성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일로 자식들은 영숙 씨에게 감히 큰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부양 의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찬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숙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억지로라도 영숙 씨의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용돈을 건넸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지만 영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마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내공이 생겼으니까요. 영숙 씨는 민호 씨와 함께 그 돈으로 호화로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보낸 돈은 그저 용돈 수준일 뿐이었고 민호 씨의 든든한 재력 덕분에 세상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다니는 동안 자식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여행지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노심초사하며 영숙 씨의 안부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민호 씨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행복이 아닌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삶의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영숙 씨는 다시 문화센터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영숙 씨의 용기와 현명함에 박수를 보냈고 자식들에게 휘둘리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황혼 재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민호 씨의 아들은 영숙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친형제들의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민호 씨의 아들은 영숙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영숙 씨 역시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를 열어주며 효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영숙 씨는 그들의 위선을 알기에 조금의 감동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 씨는 잔치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이 아파트를 우리 동네 청소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없다. 이 말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자식들은 분노를 삭히느라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마지막 선택은 자식들에게 복수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행복을 쟁취한 영숙 씨의 황혼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